핵무기 투발 수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한의 이제 스카트,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카트 계열, 그 다음에 노동, 무수단, 그 다음에 그리고 그 ICBM, SLBM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개발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면은, 자, 북한은 이제 그 1970년도 말부터 그 다음에 80년 초 이때 이제 이집트로부터 그 소련의 그 스카트 B를 전술해서 이걸 계속 뜯어가면서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미사일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90년대 그 노동 미사일을 이제 그 개발했고, 대략 한 1500km 사거리 1500km 되는 그 노동 미사일을 그 개발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이란의 샤합, 그 다음에 그 파키스탄 가우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노동 미사일 기술을 그 전수받아서 만든 거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에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사거리가 나가는 대포동 1, 2 이런 것들 개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북한은 덩달아서 이제 80년, 90년대 계속 이와 같은 자기네들의 그 고유의 그 어떤 미사일 기술 이런 것들을 중동 지역, 특히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출을 해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끊임없이 그 미사일 테스트를 했는데 84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147회에 걸쳐서 그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살아있을 때 15번, 그 다음에 김정일 때 16번, 김정은이 때는 무려 119회 차례나 그 미사일 실험을 해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2009년부터 이제 새틀라이트 실험도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SLBM 실험도 했고, 2016년, 17년도 이때는 자, 이제 SLBM도 하고, 그 다음에 광명성, 새틀라이트, 이제 우주 발사체 이런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ICBM, IRBM 이런 실험도 끊임없이 지금 해왔다 하는 것이죠. 이제 국제사회는 이제 북한 그 미사일에 대해서 이제 갖는 그 관심이나 우려는 과연 근데 북한이 그 기술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그 개입한 외국 세력들은 어느 나라냐, 소련, 중국 이외에도 어느 나라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제3국으로 미사일 기술을 수출하고 있는데, 자, 여기 대해서도 지금 관심, 중동, 특히 중동 지역에.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관심은 북한이 과연 지금 미사일 탑재 그 핵탄두에 들어가는 그 소형화, 이런 것들을 지금 했는지, 그러니까, 자, 핵탄두 소형화를 해서 이제 미사일에 그 결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ICBM은 성공적으로 발사를 했는데, 자, 이것을 실전 배치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는 관심 가지고 있다. 북한 그 미사일 배비 실태를 보면은, 자, 700개 그 숏레인지 발라스틱 미사일. 그래서 이 스카트 계열은 이제 전북의 휴전선 근처에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을 해서 이제 배비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200개 노동 미사일, 이것도 이제 중거리 미사일인데, 이것은 1500km, 이거는 이제 일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건데, 이거를 지금 배치를 해놓고 있고, 또 무수단, 이거는 한 사거리 3500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 100기 정도 전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ICBM도 이미 여러 가지 그 개발해서 대포동 2, 화성 13, 14, 15 이런 것들이 전부 ICBM인데, 자, 이것도 이제 전부 성공을 해서 그러나 정확하게 어디에 그 실전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제사회는 우려와 동시에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사거리에 따른 그 미사일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은, 자, 이거 숏레인지 스카트는 이제 1000km 이하고, 미디움 레인지 이거는 이제 노동 같은 경우는 1500, 그러니까 1000에서 3000km 정도 되는 거를 이제 MRB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00에서 5500 사이를 우리가 IRBM이라고 얘기를 한다. 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해서 무수단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이거는 5,500km 이상 되는 거. 그러니까 대륙간 얘기하는 건, 자, 미국 본토에서 지금 현재 러시아 본토 뭐 이쪽까지, 그러니까 5,500km 이상 되는 걸 이게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는, 대포동, 화성 13, 14, 15 이런 것들이 다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화성 15, 이거 ICBM인데 2017년도에, 이게 발사 성공을 했고, 11월 달에 발사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 14, 이것도 2017년도 7월 달에 발사해서 성공을 했고, 자, 그 당시에 이제 3,700km 그 고각으로 쐈고, 그 다음 1,000km까지 이동을 했고, 이게 전부 다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ICBM 제 사거리는 10,000km가 넘고, 그러니까 ICBM이죠. 그 다음에 화성 13, 이것도 이제 통상 그 KN-08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것도 2015년 이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드 모바일, 기동 그 모바일, 실제로 그 육상 그 기동 모바일 ICBM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예, 이 사거리는 5,500에서 11,000km 그 사이다. 그 다음에 화성 12, 이거는 이제, IRBM이다. 네, IRBM이다. 이것도 2017년 5월 14일 날 발사 성공했습니다. 이건 무수단입니다. 화성 10. 이것도 이제, 우리가 IRBM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소련의 그 SSN-6, SLBM, 이거를 모방을 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대포동 1, 이거는, 이제 얘들이 우주 발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통신사 보도. 우리나라에서 첫 인공지구 위성 성과적으로 발사.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공화국 창건 50돌을 사회주의 승리자의 대추전으로 뜻깊게 맞이하고 있는 격정적인 시기에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다기단 운반 로켓으로 첫 인공지구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운반 로켓은 주체 87년 1998 8월 31일 12시 7분에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의 발사장에서 86도 방향으로 발사되어 지키제들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다. 또한 앞으로 실용 위성 발사를 위한 계산 토대를 확정하는 데도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첫 인공지구 위성의 성과적인 발사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강성 대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한 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제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우주 발사체나 이 탄도미사일이나 이 우리가 말은 다르지만 그러나 크게 봐서 이제 공통점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주 발사체는 이 탄도미사일로 그 용도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켓을 이용해서 둘 다 이제 비행체를 운반을 하는데, 자, 이 탑재물을 이제 인공위성이나 우주선을 달게 되면은 이게 발사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탄두를 장착하면은 이건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대포동2도 마찬가지. 자, 이게 ICBM이고, 그 다음에 대포동3, 이것은 이제 Space Launch Vehicle SLV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탄도미사일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언제든지 이제 바뀔 수 있는 거다는 것이죠. 그다음 화성7, 이거는, 지금 현재 3차 핵심대 노동 그 미사일에다 이제 단다 하는데, 이것이 이제 그 노동 미사일입니다. 노동 미사일이고, MRBM 범주다. 이게 1500km. 들어가는 거고, 스카트 미사일,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 자, 그 다음 북극성 해가지고 SLBM 잠수함에서 쏘는 그 Ballistic Missile이다. 이게 SLBM이고,
그래서 북한은 자, 이와 같은 그 여태까지 개발한 미사일들을 이제 세 그 미사일 벨트로 이제 구분을 해서 전부 배비해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휴전선을 그 가운데다 놓고 대략 한 50에서 90km 이 사이에 제1벨트를 구성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주로 이제 스카트, 여기 이제 미사일들이 여기 범주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원산을 있는 그 라인 바로 그 일대에 이제 작전용 벨트다 해서 제2벨트를 이제 구성합니다. 이거는 이제 휴전선으로부터 약 90에서 170km 떨어진 데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노동, 미사일, 그러니까 MRBM,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여기가 배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후방에 약한 휴전선으로부터 170km 이상껏 이격된 그 저쪽 평안도 지역, 이쪽 한경도 지역 이쪽으로 이제 전략적인 벨트, 제3벨트를 구축을 해서 여기에는 이제 주로 IRBM이나 이제 ICBM 이런 것들을 아마 배비를 하고 이제 운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버뮤다스 연구원이 이제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이제 대충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간략히 이제 여태까지 제가 했던 그, 내용을 소개를 드리면, 자, 독일 통일 40주년 이제 독일 관련해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영상들을, 제가 19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것을 이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한번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걸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반도 그 이제 통일 관련해서 이제 지금 현재 8편을 이제 요번 거까지 이제 9편인데 8편을 했다는 거는 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은 이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략 이제 19개에서 이제 아까 모두 28편의 그 영상을 찍었는데 한결같이 다 재미가 없고 이게 그 무거운 주제들로 지금 계속 그 일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좀 이게 재밌게 뭐 해야 되는데 그럴 그 재간도 없고. 근데 제가 이게 최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걸 하는 그 이유가 제가 그 독일에 오래 있으면서 독일 그 시민들이 갖는 어떤 이런 시민의식이나 어떤 이런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서 항상 제가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자, 어떻게 하면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독일 사람들 못지않은 그런 그 지성과 그런 어떤 그 지적 지식과 수준과 그다음에 시민의식과 이런 것들을 그 함양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다가 사실은 유튜브를 개설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제 1편에서 드렸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고. 그래서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한 분도 좋고 두 분도 좋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이런 그 측면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지에서 지금 제가 계속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좀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 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저희 노력은 계속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오늘 좀 이 눈 때문에 뭐 컨디션도 안 좋고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